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일입니다. 자유로운 사고와 개성을 중시하는 최근 사회 분위기는 패션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멋과 개성을 살려주는 실험적인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독특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국내는 물론 나라 밖에서까지 인정받고 있는 대무의 박춘무 디자이너를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1988년 그러니까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에 박춘무 선생님께서는 대무라는 브랜드로 이제 패션 디자이너로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대무 무슨 뜻입니까? 아, 그 불어의 드, 네.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영어의 프롬에 해당하는 대, 네. 그러니까 네. 들을 대로 발음해서 D니까. 대로, 예, 네. 박춘무로부터. 아, 네. 그러니까 모든 나의 디자이너 작품은 네. 박춘무로부터 시작된다. 결국 프롬 박춘무를 네, 줄여서 프롬 박춘무예요. 대무로 좀 멋있게 네. 표현한 거군요. 네. 지속 가능하게 성장을 해오신 근본적인 무슨 원인이라든지. 한마디로. 네. 글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고집스럽게 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네. 고집스럽다는 게 사실은 아주 키울 수 없는 여건이기도 하지만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니아층 때문에 네. 매니아층이 있다 보니까 네. 좀 지속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네. 예. 근데 그 매니아층이 왜 이루어졌을까요? 뭐 박춘무 매력? 네. 보통 그분들이 그래요. 이제 정말 옷장을 열면 까맣게 네. 박춘무 옷으로 다 채워졌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쇼한 옷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 팔거든요. 그러면 네. 아주 컬러별로 사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아주 굉장히 빠진 분들이 있어요. 예. 예, 뭐 시청자분들 느끼셨겠지만 지금 옷차림도 보면은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상당히 심플한 톤인데 보통 박 선생님 네. 디자인의 특징이 네. 제가 오늘 이제 계획이 있어서 공부를 해보니까 주로 무채색, 예. 검은색과 흰색을 잘 묘하게 조화를 시켰다. 특히 검정색. 특히 검정색. 네. 자, 왜 그랬을까요? 좀 편안하고 사실 블랙이라는 색깔은 굉장히 그 변화가 굉장히 많은 색깔이에요. 뭐 네. 정말 그 가장 화려할 수도 있고요. 가장 담백할 수도 있고 가장 고급스러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표현하기가 되게 쉬운 색깔이기도 하고 네. 또 즐겨 쓰고 또 오랫동안 살아봤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여기 있겠지만 굉장히 뭐 패션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 어떤 취향 글쎄 어떻게 해서 검정을 좋아했냐고 말하면은 뭐 글쎄 그런데 그 검정을 많이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예. 이게 박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면 이해는 되는데 보통 이런 패션 디자인에서 가장 고급 어떤 레벨을 네, 블랙 라벨. 블랙 라벨이라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든지 그런 것처럼 그렇죠. 일맥상통한 것 같긴 하는데 다른 그 못하는 친구들이 그래요. 아, 너무 편하겠다. 왜 블랙만 하면 되잖아.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네. 그 손님들이 그 다른 옷을 만들어놔도 네. 다른 컬러 만들어놔도 블랙 주세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 그렇게 정도로. 얘기하는군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평가들은 박 선생님의 작품에 패션 네. 작품에 자연이 상당히 녹아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무리 그림도 그리고 뭐 예술 쪽 그러니까 뭐 건축도 보고 하다 보면은 네. 굉장히 자연이만큼 아름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말 어떤 밤하늘도 아름답고 그죠? 낮에 창공도 아름답고 특히 하늘 같은 경우 네. 그다음에 어떤 뭐 산도 아름답고 뭐 그 자연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형태라든가 색깔 이런 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늘이 지금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하늘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면 색깔이
푸른색도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푸른색을 좋아하죠. 네. 그리고 근데 작품에는 거의 굉장히 많이 검은색과 나와요. 푸른색.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색깔이 네. 제가 옷하는 검정, 네. 그다음에 그레이, 화이트, 이렇게 무채색 계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색깔이 블루. 아, 그렇군요. 되게 이제 첨단 패션이라는 게 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나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 선생님의 경우도 몸통의 반이 셔츠로 이루어진 그런 원피스도 있고 또 재킷 같으면서도 조끼, 베스트 같은 옷도 있고 그래서 또 일반 비평가들은 야, 이게 과연 옷인가 이런 뭐 좀 부정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 쇼를 하고 나서 정말 악평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 첫 번째 쇼 하고 나서 그 옛날에 멋잡지라고 있어요. 멋잡지라는 책 한 페이지가 거의 저 아주 신진 막 처음 쇼한 저희의 이야기였는데 그 주 제목이 옷도 아니다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옷도 아니고 그냥 무색무취고 옷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결론은 물론 잘 할 수 있는 사람 뽑아서 쇼를 시켜야 된다고 뭐 결론은 아니다는 디자이너가 아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 쇼 하고 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걸 잘 더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픈하고 뭐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박 선생님의 옷은 상당히 좀 빈티지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꾸미지 않은 것 같은데 꾸며 있고 또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 옷은 이런 철학을 가지고 만든다. 저는 이렇게 그 화려하거나 눈에 확 띄어서 뭐 남들을 시선을 확 하고 남들한테 막 예쁘게 보이고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원하는 않아요. 바가 아니군요. 예, 네.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옷은 자기가 일단 만족을 해야 되고 그렇지 네. 남한테 물론 어떤 사람이 평가를 받긴 하죠. 그렇지만 네. 남한테 보여서 남한테 만족을 주고 뭐 남한테 비유 맞춘 옷은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 내가 만족을 하고 자신감 있는 옷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보이고 싶은지에 만족하면 되지 뭐 어떤 게 유행이어서 따라가고 어떤 사람이 비싼 옷이니까 뭐 얼마짜리 옷을 입었으니까 뭐 백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 중에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앞이죠. 예. 예. 근데 의식주에 옷이 제일 앞이단 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옷이 날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거는 옷이 날개란 말은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것을 암시하는 건데 네. 지금 박 선생님 말씀은 남이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내가 만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스타일링을 하면서 내가 보여주는 거에 남들이 거꾸로 인정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핑크색이 유행이니까 핑크색 입는 게 아니고 네. 내가 검정을 고집하더라도 이 사람은 검정이야 했을 때 더 개성 있게 보이고 어떤 느낌 있게 볼 때 그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냥 너무 흔들거리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박 선생님 옷이 날개라는 그 말하고는 좀 맞진 않겠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옷을 날개로 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네. 글쎄 뭐 개성이 없다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옷을 이렇게 차려입는 데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옛날에는. 근데 네.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이른바 직장에서도 베스트 드레스 상 같은 것도 나타나고 네. 누가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곧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패션 감각은 뭐 뉴욕이나 파리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뒤지지 않죠. 네. 제가 보기엔 뒤지지 않는데 뭐 명품 좋아하고 막 백 좋아하는 건 다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명품이라는 게 외국 브랜드잖아요. 네. 외국 수입인 거지. 명품이라는 사실 굉장히 좋은 상품을 명품이라는 건데 네. 사람들이 그 외국 수입품을 명품이라고 말하는 네. 건 약간 말이 안 되거든요. 브라운 우리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손님도 투철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소통, 젊은 사람들하고 되게 소통하시는구나 이런 방법이 조금 매력적인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 거죠. 어차피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약간 스타일에다가 가발이 원단이 있는 거지. 왜 신발이 타느냐, 우리 신발들은. 왜냐면 이 감성에 맞는 신발이 이렇게 치고 왔잖아요. 이렇게 잘하는 거. 수영을 하다 보니까 가발이 패션 디자이너로 지금 뭐 성공적인 길을 걷고 계시지만 어릴 때 꿈은 화가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림을 좀 잘 그렸나 봐요. 네. 만화 그림 잘 그리고 뺏기도 잘하고. 아니 잘 그린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들도 그렇게 얘기를? 선생님이 인정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그냥 화가가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네. 미술반장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오니까 아 나는 화가가 돼야 되나 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꾸 그 이상하게 옷 쪽으로 장사 쪽으로 이렇게 인생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순수한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그 원래 집이 이제 아버지가 아동복 하시다 보니까 네. 그 집에서 이제 장사하는 걸 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엄마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옷 장사부터 시작한 거죠. 25년 동안 이제 디자인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돈은 아까 장사하는 쪽으로 어쩐지 모르게 걸어갔다고 그러는데 예. 돈은 많이 버셨습니까? 저는 근데 생각보다 돈을 이렇게 밝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셨다고. 예. 돈은 제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 네. 이제 우리 아버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집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제일 처음에 어려워서 시작한 게 장사예요. 네. 왜냐하면 전 목표가 딱 대학교 4년 다닐 돈만 벌으면 안 한다고 한 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장사가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제 명동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옷을 떼서 팔았습니까? 네네. 제일 처음에 처음에는 사실 이제 남들 잘 팔린 데는 그 대도시장에 줄 서는데 네. 사람 많이 선 뒤에 줄 서서 물건 사이에다 팔았어요. 근데 그냥 별로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내가 입은 옷을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사실 그런 옷을 안 좋아하고 그 특이한 옷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네. 때부터. 그러니까 그 뭐 옛날에 그 구제품 시장이라든가 네. 하나씩 파는 시장만 다니면서 옷을 사 입었는데 손님들이 가끔 제 옷을 자꾸 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파는 옷이 아니고 이런 옷이 팔릴까 했는데 그런 옷 떼어다 팔아보니까 너무 잘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그 층은 있고 그 특이하게 했을 때 그 층이 꼭 우리 집만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더 잘 팔리기도 했고요. 그런 장사를 한 7년을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게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에서 사실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돈을 좀 벌었죠. 돈을 버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 밑바닥 그 정수부터 먼저 아셨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7년을 사입해다 판다는 거는 굉장히 하루아침에 많은 경험을 하고 직접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하죠. 왜냐하면 온갖 옷을 보고 초이스를 해서 네. 갖다 걸어와서 반응이 없으면 바로 반품을 하고 또 좋아하는 옷은 계속 리오더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팔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손님들 소비자의 니드를 읽게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게를 하나 또 투자를 하다가 그 가게가 비는 바람에 그 옷을 이제 하나 만들어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또 굉장히 히트를 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많은 하루에 수천 장을 파는 그 도매 시장을 3년을 했죠 또. 세상에. 네. 네. 그때 돈을 정말 그 트럭이 오면은 뛰어 올라가 사람들이 옷을 찢어갈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아마 몇천 장씩 팔았어요. 아유, 예. 참 부럽습니다. 그러다가 네. 3년을 딱 하고 나니까 도저히 그렇게는 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네. 막 결혼도 했고 그런데 네. 너무 바쁘고 정말 그 하루 아침에 제가 돈의 숫자만 올라가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안 하겠다 생각했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패션 디자이너라 그러면 무슨 대학교 디자인과를 나오고 유학을 갔다 와서 네. 뭐 작품 발표를 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박 선생님 정반대군요. 네. 밑바닥에서 네. 7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네, 옷을 소비자들의 알았죠. 네. 니드를 알고 옷이 뭐 어떻게 돌아간 모든 걸 알고 다시 시작한 거군요. 그리고 이제 제품을 하는데 사실 디자인해서 만들어 팔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를 디자이너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카피가 막 뭐 패션 쪽이 거꾸로 나오고 이러는데도 네. 거꾸로 나보고 디자이너 말하지 않고 장사꾼만 보더라고요. 근데 나는 사실은 너무 그 이미지가 싫었고 그래서 억울했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디자이너 불릴 수 있는 게 이제 다시 화가로 갈 거냐 아니면 디자이너로 그 너무 잘한다 하니 네. 하는 것만 잘 되니 디자이너 길도 굉장히 괜찮겠다는 생각을 갖고 다시 이제 공부하고 들어간 게 그때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이럴 때니까 패션 연구원이었죠. 네. 패션 쪽에 네. 연구원 다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데모를 오픈한 거죠. 네. 자, 그 보통 이제 디자인을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박 선생님 말씀처럼 이 패션업계가 굉장히 좀 화랑이고 또 네. 전망도 밝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박 선생님 패션 디자이너 공부를 할 때 네. 벤치마킹한 네.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때 그 물론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이제 많은데 네. 그때마다 시대마다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이번 시대는 이 디자이너가 잘한 것 같고 네. 저 디자이너가 잘한 것 같고 근데 영원한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저를 보는 남들도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굉장히 상업적으로 변했다든가 뭐 이런 말 하겠지만 사실은 좀 많이들 변하고 또 없어지고 정말 많은 브랜드가 없어졌거든요. 네. 정말 많은 브랜드, 국내도 마찬가지, 외국도 마찬가지고 오래 한 브랜드가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특해요, 제가 25년.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너무 욕심 안 내고 그냥 양보를 해도 너무 많이 양보를 안 했던 게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요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정말 철새 반만 네. 그건 저도 있고 한 10사람 정도 있는데 이거를 그 없애버리면 100개를 팔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 남겨두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50개 팔아도 좋다. 이 정도에서 양보를 하는 정도가 너무 키우지도 않았지만 사실은 좀 살아남는데 또 도움이 됐군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돈을 좀 벌어가지고 네. 사실은 기반은 좀 아까 말씀하신 좀 갖췄기 때문에 네. 돈에 대한 욕심은 사실 별로 그렇게 있지는 않았고 사실 여자라 그런지 욕심이 있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 내가 그래도 어떻게 남고 싶다라든가 어떤 옷 입고 싶다 그러지 부끄럽고 막 비유 맞추는 옷은 별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다행히도 아까 매니아층들이 그나마 꾸준히 해주셔가지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화제를 좀 돌려보면은 나라마다 대표적인 디자이너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많죠. 미국 같으면 뭐 랄프 로렌이 있고, 네. 뭐 프랑스 같으면 피에로 가르땡이 네. 있고, 뭐 독일 유고 보스도 있고, 일본의 겐저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직 이제 제가 또 연합회 일도 하고 패션 연합회 일도 하고 뭐 패션 협회 일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에서도 그 국제적인 디자인을 키우고 싶다, 국제적인 브랜드를 키우고 싶다 해가지고 네. 서울 콜렉션이라든가 네. 외국에 나가서 전시하는 것도 굉장히 밀어주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세계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네, 디자이너라든가 브랜드가 없다고 이제 말을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아마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길 2세, 것이다. 3세라든가 많고 저희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면 초석만 깔고 그 아래 아래에서 많이 키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고요. 저도 이제 4년 전에 다시 미국을 나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파리 콜렉션 했었다가 다시 좀 힘들어져 가지고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미국을 나간 이유 중에 제가 그래도 제가 한국에서 돈을 벌고 이게 나이를 들어가면서 살 수 있으면서 내가 과연 1년에 몇 억을 써서 한 5년, 10년을 쓰면 몇십억을 쓰는데 이걸 쓸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애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쓰겠다고 하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면은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에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 세계적인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 탄생 가능하다. 원하기도 하고요. 지금 나가보면은 물론 많군요. 어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 사람들 굉장히 어린 20대들도 있고 30대도 있고 제가 나이 들었다는 생각하면서도 사실 또 그렇지 않는 또 일본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는 데까지 해보고
또 저희가 한다고 무조건 소비만 하는 게 팔기도 하니까 뭐 알아준 사람 있으면 하다가 뭐 더 좋은 사람 있으면 좋고 저는 뭐 밑바탕에 해도 좋고 제가 좋아도 좋고 뭐 관계는 없다고 생각해요. 복잡한 질문을 상당히 단순하게 그래요? 대답하시는데 자, 그 디자인하고 꼭 뭐 부합된 질문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시청자분들께 패션 디자이너로서 옷 잘 입는 법 뭐 이런 팁을 간단하게. 옷 잘 입는 법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맘대로 입어라. 그러니까 뭐 자신감대로 입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어느 날 옷이라는 게 마음이 바뀌거든요. 어느 날은 물론 TPO가 있어요. 네. 어떤 날은 어떤 게 입어야 되고 거기에 아주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꼭 그 어떤 유행이라든가 정산을 생각 갖고만 입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아름답다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옷을 보고도 한쪽만 보거든요. 네. 어떤 사람이 같이 보고 봐도 그 사람을 블루라고 느끼고 핑크라고 느끼는 사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 사람한테 이쁘고 싶으면 그 사람을 맞추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를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뭐 팁이라면은 자신감? 자신감 있게 입어라. 네. 네. 오늘 내가 이렇게 입고 싶었으면 그냥 주장해라. 네. 말하고 싶어요. 최근의 패션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2013년을 기점으로 오늘날 전 세계적인 어떤 패션의 어떤 추세는 어떻습니까? 추세요. 네. 그 추세도 이제 그 보는 관점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정장 쪽에서 보는 관점하고 캐주얼 쪽에 보는 관점하고 요새는 아웃도어들을 그냥 워낙 이제 주 5일 근무하면서 굉장히 이제 아웃도어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주말 휴일 이게 되게 중요하고 휴식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편안함이 중요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거 시도를 자꾸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올가닉 쪽 패션 쪽을 좀 다시 시도해 보려고 한 2번 정도 시도를 해봤거든요. 쇼도 해보고 근데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아주 친환경 쪽 옷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친환경 쪽으로. 네. 네. 소재부터 어떤 네. 라이프 스타일까지. 네. 네. 앞으로의 꿈이라든지 계획은 어떻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까지 정말 해피한 경우예요. 네. 저는 제가 돈도 많이 버셨고 매니아도 돈도 많이 있고. 하여튼 그건 아니고 그냥 적당한 정도. 네. 근데 제가 이 정도만 하면 됐다는 건 대부분 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하겠다는 건 대부분 시도도 해봤고요. 그게 정말 이렇게 하게도 이렇게 별로 어긋나지 않게 운이 좋았군요. 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으로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드린 대로 올겐즈 쪽, 친환경 쪽 몸에 좋고 어떤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옷하고 그다음에 되게 순수한 쪽.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인 옷을 만들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정말 본질적인 옷, 그러니까 너무 꾸미지 않고 가공하지 않는 생지 같은 옷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못 이룬 화가의 꿈 때문에 뭐 물론 그림도 그룹전을 한 2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화가 그림도 그리고는 있지만 그림 그리며 옷 만들 때 어떤 약간 아트적인 느낌도 접목시켜서 굉장히 순수하고 좀 그래도 계속 영원히 남는 그러니까 좀 정말 옷다운 옷, 본질적인 옷을 만들고 싶어요. 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대무란 브랜드가 멀지 않아서 네.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 아유, 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중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패션은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취향이나 성격 등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는 한 시대 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다양한 패션 브랜드들이 세계 시장을 누비며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셔츠 스타일에다가 바바리 원단을 넣는 거지. 거꾸로. 어? 그지? 바바리 같은 거는 거꾸로 굉장히 부드러운 원단을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브라우스 같은 코트가 되고. 어?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입으면 되니? 걸치고 실루엣 이쁘고